아, 대한민국 살인 사건 228회네. 228회. 오래 하셨네요. 우리 염 교수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거 1000회까지 갈 것 같은데. 최소한. 1000회? 네. 1000회면 내가 몇 살이에요? 자꾸 요즘에는 이제 우리 살인 사건 그 회차로 이제 기간을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어. 50회가 1년, 52회가 1년이잖아요. 그죠? 52회가 1년이에요? 예, 52주니까. 52회가 1년이면 와, 1000회는 그러면 나한테 나 그때 이빨이나 있을라나? 아, 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그때 환갑이겠네. 예, 오늘 사건은 사실은 많이 가능하면 안 하고 싶었던 사건이에요. 망설이신 사건이시죠? 예? 망설이신 사건. 예, 많이 망설인 사건입니다. 많이.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서 또 용인 동부 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리 연장하게 됐는데, 네. 근데 털고는 가야 될 것 같고, 네, 선생님. 제가 경기청 소속 그 강력경사를 하면서 잔인한 현장은 뭐 직접 내가 사건 취급하지 않았어도 가서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케이스였잖아요. 네. 사실 그 오원춘이가 그 시신 토막한 거 네. 그것도 365, 366조각 뭐 정확하게. 네. 아 근데 이제 그거 뭐 365다, 366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도 없을 뿐더러요. 예. 검정 비닐봉지 한 20개 정도에 나눠놨었는데 사실 현장 그 저는 봤고요. 네. 잔인한 현장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막 구토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네. 그 오원춘이 사건은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럴까? 이게 거의 미국에서 아마 나올 정도의 사건이죠. 이게 메이저급 사건으로. 메이저급 아마 국내 최고로 잔인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 처리 방법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엽기적인 거. 아, 고국에 그거보다는 뭐 거의 버금가죠. 예, 버금가는 사건이죠. 예. 아유. 이게 이제 망설였던 이유는 우선 그 시신 처리의 잔혹성도 네. 있지만요. 예. 또 가해자가 공교롭게도 미성년자였어 당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저희가 한다고 나섰다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역겹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기록 정리하는 과정인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거고요. 네. 뭐 댓글 봤더니 어떤 사람 뭐 보면 뭐 아 여기서 나오는 사건 뭐 다 뭐 어디 그 인터넷 뭐 어디요? 인터넷 뭐에 나온다더라? 뭐 치면 뭐 인터넷에 무슨 사건 치면 나오는 여러 개 있잖아요, 채널이. 나무 위키 뭐 거기에 보면 다 나오는 사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댓글을 써서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은 그거 읽어보시면 되죠. 그거 읽으면 돼요. 그거 읽으시면 되지. 구태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 나오는 걸 뭐하러 방송하냐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살인 사건을 김복주의가 혼자 다 담당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분석만 단 한 번도 내가 하지 않은 사건을 내가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저는 범죄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찾아서 분석하고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알려지지 않은 부분, 또 담당 형사만이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대입시키고 네. 분석 평가하는데 좀 보탬되게 좀 정확도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있다는 것뿐이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 그거 나 하시더라고요. 어이없더라고. 아니, 책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 강사들이 왜 필요하냐요, 교수들이. 그럼 책 보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전달력이 문제 아니냐고. 분석력하고.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 팩트에 기반한 내용만 얘기를 해주겠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지금도 그 강연 프로그램 보면 전달력이 뛰어나신 강사님들 내용 보면서 감동하고 다 알잖아요. 뭐 솔직히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어? 사도세자를 그죠? 영조가 이렇게 사도 뒤주에 넣어갖고 목숨 빼앗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어떤 또 역사학 강사님 강의하면 그 내부에 자기가 분석한 내용, 사도세자가 뭐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었는지, 계속 궁중내 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또 아니면 파벌 간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이런 거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살인도 마찬가지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그 나무 위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니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분은 나무 위키 보시면 되고. 나무 위키가 정확할 수 있는데 틀린 것도 많잖아요. 짜증이 되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린 게 제법 많더라고요. 많아요. 틀린 게. 막 욕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다 취급해가지고 내가 뭐 이걸 귀신같이 다 꿰뚫고 다 알아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사건은 원인이 뭐였었고 성장 과정은 어떠했고 처벌은 어떻게 했더라. 또 뭐 이런 거 등등을 전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족시킬 건 없으니까요. 오늘은 근데 요즘에 댓글에 가끔 찾아오는데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요상한 방송 쪽에서 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공격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집을 좀 하고 있어요. 요상한 지탄받는 유튜버가 하는 방송 쪽에 그쪽에 붙어있던 부시래기가 자꾸 오는 느낌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멜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랑은 해요. 멜랑은 안 하시고. 어디서 그 깡패들 뭐 이런 뿌시래기들 쪽에서 너덜거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성한 사건을 해판 흔들어 놓으면 그거는 진짜 10원어치도 용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돼요, 내가.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청소하다가 온 사람인데 그거 넘어가겠습니까? 여상스럽게 좀 자꾸 그렇게 하는데 뭐 하기야 답변하는 것 자체가 또 아니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요걸로 가시죠. 오늘 제가 228회로 선정해 온 거는 용인 10대에 의한 엽기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 자체도 엽기예요. 엽기지만 그 뒤 이후에 시신을 처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엽기가 아니라 초엽기죠. 이 사건은요. 2013년 7월 9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딱 10년 전이네요. 딱 10년이네요. 그렇죠? 2013년 7월 9일 화요일 날 저녁 8시 10분입니다. 저녁에요? 20시 10분경에 경기도 112 상황실로 한 건의 미귀가 신고가 접수돼요. 집에 안 들어왔다고? 이게 딸이에요, 딸. 딸? 근데 전화 걸려온 곳이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딸이 안 싱가포르에서 국지전화로 경기청 112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부모예요. 싱가포르에 계시는 부모인데 나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7살 먹은 김양 내 딸이 혼자 지금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걸 얻어서 거기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그러니까 7월 8일 날 밤부터 전화를 애가 안 받습니다. 거의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어떡해. 저 첫날 어저께 저녁에 밤에는 애가 일찍 잠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하루 기다렸대요. 하루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이제 7월 9일이죠.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딸한테. 부모님 난리 났겠다. 그런데 하루 종일 답신이 없대요. 뭐 문자 남겨놔도 연락 없고 없다는 거야. 그래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고 밤이 깊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저녁 8시 10분이네요. 거의 24시간 이렇게 애가 연락 안 된 적은 없다. 내가 전화 걸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아빠 걱정 마세요. 왜? 엄마 아빠는 각각 따로 살으니까 이 경우는 연락 안 해주면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딸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연락하는데요. 자기들하고. 그리고 애가 바로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조금 있으면 반드시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콜백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연락이 안 온다. 이거 진짜 죽겠습니다 하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이 김양 아버지가 아마 싱가포르에서 무역하나 봐요. 무역하시고요. 근데 이제 김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싱가포르로 같이 갔어요. 부모하고 같이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적응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그게 2010년도예요. 3년 전. 좀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혼자 외할아버지가 있는 이거 용인 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학교도 또 역시 또 적응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합니다. 그게 2011년도에. 아, 자퇴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다시 들어오고 예. 2011년도에 저 고등학교 저 적응 못해서 자퇴하고 지금 현재는 네.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예. 그 딸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널 난리 났네. 이 신고 내용 딱 들어보니까 경찰 입장에서 뭐 당장에 무슨 이게 강력 범죄하고 연결됐다는 근거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이거 얼렁벌렁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잖아요. 네. 이 17살 먹은 여자애가 없어진 건데.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염 교수님. 2013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오원춘이요. 그 더더군다나 경기청소관에서 발생했었잖아요. 난리 났어. 그러니까 오원춘이가 2012년입니다. 바로 1년 전. 근데 채 1년이 안 된 거예요. 네. 오원춘 사건 발생해갖고 나라가 벌컥 뒤집혔던 그 해잖아요. 네. 그 즈음이니까 이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다 녹취된 그 112 상황실에 녹취된 내용을 한번 슬쩍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떨컥 나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신고한 여성분이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비는 게 나오고 그 경찰관이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요.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신고자가 그냥 계속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 경찰관이 계속 여보세요 하고 조금 있으니까 신고자 그 여성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접수한 경찰관은 계속 여보세요 하면서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그 하고 저 비명 소리 들리는데 그리고 여전히 신고자는 잘못했어요 하는 소리 비명 소리 들리고 얘는 여보세요 하고 그 접수했던 경찰관 박살났지만요. 네. 이게 이제 오원춘이 사건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경찰관의 책임 소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거 긴장 안 할 수 없겠죠. 오원춘이 사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더 웃기는 건 그 옆에 있던 그 경찰관이에요. 네. 그 아는 사람인가 봐.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이 부부싸움 같은데 이 옆에서 이놈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여 전화 받고 있는 그 경찰관 입장에서 옆에 있던 동료가 부부싸움 안 하면 내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도 여보세요 하다가 그 경찰관도 부부싸움이지 그러고 털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오원춘이에서 죽었고 300 몇 조가 시신 훼손당했던 그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112 신고했는데 경찰이 발빠르게 대응 못하고 결국 피해자 죽고 너무 잔혹하게 시신 훼손돼가지고 경찰 박살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112 신고 대응 매뉴얼이 막 바뀌는 즈음이에요.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는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종 신고, 즉 말하면 미규가 신고에도 적극 대응하기 시작할 때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연구했어요 그때부터. 예.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다 바로 들어간 겁니다. 뭐 통신 수사하고 이제 주변 수사 들어간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살아난 여학생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요. 그러면 한국 나이 18, 19살. 예, 17살의 미성년자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17살의 미성년자니까 경찰이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 수사를 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부모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양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에 들어가요. 위치 추적에 들어가서 보니까 7월 9일 날 신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7월 8일 날 저녁 8시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근처에서 신호가 계속 잡혀요. 이 얘기는 이 김양이 그 즈음에는 살아있는 거죠. 그 후에 휴대전화가 종료되고 다시 안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8시까지가 휴대폰이 신갈동 그 인근에서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8시까지, 밤 8시까지, 전날. 그 이후에 휴대폰 그 반응이 없고 엄마 아빠 전화도 아예 안 받은 거니까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났다. 뭐가 그때 일어났네. 그렇죠.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마지막 기지국 위치로 볼 때 김양은 오후 3시경에 집에서 나가요. 집에서 나갔고.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주소가 3시까지 뜹니다. 3시에 3시에 나간 다음에
다시는 그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지국 그러니까 동선이 나간 걸로 끝이에요. 8시에는 이제 셧다운되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용인시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용인 시내에 어딘가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그래도 젊은 학생이니까 어디 여행 간다고 핸드폰 끄고 뭐 가고 이런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부모한테 안 맞는 연락을 거고. 하는 게 맞죠. 말 안 하고 나갔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한 거는 오피스텔 집을 오후 3시 이후에 나간 이후에 누군가를 만났고 네. 스스로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거라? 얘가? 예. 뭐 물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10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하고 따로 외국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특수 없어 상황이라, 보이고요. 예, 예, 특수 상황이라. 없어 보이고 예. 만약에 그러면 스스로 끈 게 아니라면 휴대폰을 타인에 의해서 휴대폰이 오프됐다면 핸드폰 빼앗길 수 절취되거나 그러면 이러면 이건 납치예요. 거의. 그렇죠? 네. 납치돼 가지고 감금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됐거나 죽은 거예요. 여자아이라 이게 이게 끔찍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성인 가까이 된 애잖아요. 17살. 네, 다 이런 애를 컸죠, 24시간 데리고 있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크리티컬 타임으로 하면서 8시간이 경과하면 거의 죽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8시간을. 예. 예? 그럼 이거는 그런데 또 10대 여자아이를 납치하거나 해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금품이나 원한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협박 전화가 오지 않은 예, 이상은 예. 그러면 성범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성격을 정하는데 이거는 성범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성범죄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성범죄 납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납치해서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를 했다면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도 많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경찰의 수사 착수 순위는 아는 사람부터가 더 털어가는 게 맞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네. 이제 보호자랑 떨어져 있는 상황을 안다면 그렇죠.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 쪽으로 일단 납치 가능성을 두고 이제 그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김양 같은 경우는 교류가 거의 적어요. 자퇴하고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폭은 좁아요. 사람 폭이. 예, 교류 폭이. 예. 그러니까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폭이 좁으면 수사는 좀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신속하고. 인적관계가 좁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은 집을 찾아가요. 예, 집을 찾아가서 예.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확인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 같은데 이런 데도 이제 주변을 탐문을 한 거죠. 외할아버지 때문에 용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근래에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내용. 봐야죠.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래에 통화한 상대방들 이 사람들을 전부 전화 탐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하나하나 만나기 힘드니까 네. 김양이 통화했던 사람들 저 명단이 쫙 도출되잖아요. 그럼 무작정 전화 거는 겁니다. 아 영건영 씨죠? 어제 김양하고 12시 20분경에 한 3분 통화하셨던데 무슨 내용 통화하셨고 어디 계셨어요 선생님? 요건 1차 다 적어요. 녹음을 합니다. 하면서 일단 그 체크를 해요. 네. 그 나중에 만나더라도 네. 그런 방향.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방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게 정말 희한하더라고. 나도 이 경험을 해서 그런데 해보셨죠? 네. 내가 저 옛날에 의정부 근무할 때 잠깐 넘어갈게요. 의정부 근무할 때 강원도 쪽에 모 대학 화학과 졸업한 선배가 후배 그 클로로폼으로 죽여가지고 아이고. 인제 현미 강에다가 유기한 사건 검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아내가 나갔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나갔다. 남편이 누구 그것 전화 때문에. 받고 나갔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집에 있는 전화번호 왜 그걸 손으로 다 적어놨었잖아요. 그 전화를 가져오니까 수백 명이에요 거기. 근데 그 수백 명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 어떻게 했냐면 영건영 씨 매달 김계동 씨하고 통화한 적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 영건영 씨 그 김계동 씨하고 통화하셨던데 그 만나서 뭐 하셨어요? 또 혹은 어떤 경우는 그 만나서 지금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넘겨짓기 막 했어요. 그냥 떠보는 식으로 하시죠. 떠보는 식으로. 그 당시엔. 예. 욕은 무지하게 얻어먹었죠. 어떤 사람한테 이런 개새끼가 전화해가지고 너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고 그렇지. 막 뭐라 그러지?
저 진정 서는다고 막 그래서 아유 또 나중에 말미에는 잘못했다고 비리고 그랬지만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뭐 욕먹는 기법이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넘겨짓기 통화도 하거든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요 경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만났잖아요. 통화만 했는 거 기록 가지고 하면서 괜히 만났지요 하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건영 씨는 통화 기록은 있지만 만났다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직접 만났다는 네, 근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건영 씨 만났지요. 그 만났다는데 그 우리가 얘기 들으니까 둘이 만났다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치고 들어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드러나요. 누가 하나 나왔어요? 김양 그저 언제 근래 만난 적 있냐 이제 근데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만났죠 하고 물어봤겠지. 만났죠 하고, 그 질문을 했더니 애매하게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 우물쭈물해요? 안 만났으면 바로 안 만났거든요. 그렇지. 근데 맞아.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촉이 딱 왔어요. 이따. 아, 그래서 바로 그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경찰서 와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건 좀 이상해서. 이상해서. 그러더니 의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정이 지난 그 다음 날 7월 10일 날 밤 12시 30분. 네. 00시 30분이에요. 예. 112 신고가 되고 나서 4시간 만에 예.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로 스스로 찾아왔어요. 동부로요? 사실은 내일 정도에 와서 진술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밤 12시 30분에 어. 용인 동부서로. 왜 나타났을까요? 자수하러 온 거예요? 맞습니다. 어이구. 이 사건 웃기죠. 진짜 웃긴다, 이거. 그냥 수사하기 전에 전화배 통화하고 야 이거 내일은 뭐 수사하고 내일은 뭐 수사 아마 계획 짜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럼, 이거 비상인데. 그 상황인데 밤 12시 30분에 불쑥 어린아이가 그것도 미성년자 남자애가 불쑥 찾아오더니 제가 김양 죽였습니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야, 이거 웬일이야. 야 거의 완전히 홀딱 뒤집어졌대요 그냥. 야, 이건 근데 지금 이게 살인사건이냐, 납치사건이냐, 이것도 지금 방향성 잡고. 아직도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납치했는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격도 아주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있는데 느닷없이 아까 낮에 통화한 놈이 뜬금없이 밤 12시 반에 와갖고 내가 죽였다고 찾아왔어요. 이야, 이게 경찰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벙찐 거죠. 이거. 그냥 다 자, 조사 바로 시작 들어갔어요. 아, 바로요? 바로 그냥 완쳐놓고 조사하셔요. 예. 10대에 의해는 네. 얘가 자기 범행을 담담하게 얼굴에 감정 기복 하나도 없이 담담하게 진술을 하는데 네. 죽이는 것까지도 그냥 갔대요. 안타깝고 막 결국 죽였단 말이야. 응? 죽였단 말이야. 막 이 정도까지 당황하고 있는데 죽인 다음에요. 그래서 시신 어딨냐? 어렵습니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시신은 어디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한마디 했대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무슨 소리야. 시신 어딨냐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못 찾으실 겁니다. 쓰레기네 아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못 찾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쫙 하는데 경찰들 거기 다 뒤집어졌대요. 뒤집어졌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네. 에이, 여튼 이놈 이 찾아와서 스스로 얘기한 이놈의 이름은 만 19살의 심기섭입니다. 심기섭. 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네. 어머니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형하고 함께 거주합니다. 얘는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아, 중퇴자. 그러니까 사망한 김양하고 환경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 처지겠네요. 얘는 그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는 애예요. 네. 야, 얘가 진술합니다. 만나서부터 살해하고 하기까지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2013년 7월 7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날이죠. 네. 저녁에 김양이 없어진 게 7월 8일이거든요. 문제가 생긴 게. 그리고 7월 9일 날 신고됐으니까. 근데 그 전날 7월 7일 날 먼저 이 심기섭이가 중학교 동창인 최군이 있어요. 걔도 19살 똑같겠죠? 대학교 1학년이에요.
걔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DVD 방에 가서 영화를 봐요. 영화나 보고. 그리고 영화 끝난 다음에 당구 치면서 늦게까지 같이 놀아요. 예. 근데 왜 둘이 술을 안 마시고 당구 치고 영화 봤을까? 얘들 둘 다 술을 잘 못 먹는데요. 아, 술 해독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둘 다 당구 치고 DVD 방에 가서 영화 보고 시간을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됐어요. 어. 새벽이 되니까 집이 있는 용인으로 옵니다. 네. 용인시로 와가지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 807호로 들어가요. 투숙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8일날 월요일날 아침 새벽 그러니까 05시 30분까지 둘이서 거기서 자요. 아.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온 거죠. 새벽에 분당에서 놀다가 그러네요. 용인으로 와서 새벽 그러고 5시간 자요. 되겠네. 네. 5시 30분에 투숙을 해서 자요. 네.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늦지막하게 일어났겠지 오후에. 네, 오후에. 7월 8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늦지막하게 잠이 깨서 두 사람이 심심해졌어. 그래서 야,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 김양이에요. 네. 야, 김양 김 누구 부를까?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가 돼요. 그래서 둘이서 김양을 부릅니다. 네. 예, 부르기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양 같은 경우는 그 대학생 최군이 뭔지 알았던 아이예요. 네. 최군이. 그런데 최군이 이 심기섭이한테 김양을 소개해 줍니다. 한 달 전에. 네, 친구네. 예, 왜 한 달 전에 소개해 줬냐면 형 처지가 비슷하다고. 아. 똑같이 고등학교 예. 중퇴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소개를 받은 심기섭이가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김양을. 두세 번 만나고 서로 이제 스마트폰 메신저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둘이서 야, 우리 심심한데 저 김 누구누구 부를까? 그래서 부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양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왜 내가 심기섭이하고 김양이 처지가 비슷하다고 그러냐면 네. 단지 고등학교만 중퇴한 거 비슷한 게 아니라요. 네. 아까 저 김양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싱가포르 갔다가 적응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이 심기섭이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이 전체가 모두 이란으로 가요. 이란. 아, 여기 이란으로 이민을 이주해가지고 예. 거기서 한인학교를 다닙니다. 예. 심기섭이가. 예. 그러다가 5년 뒤에 중학교 2학년 때 요놈이 가족 전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요놈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2학년 때 도저히 적응 못해갖고 자퇴를 해요. 아, 이것도 똑같네. 네. 그러니까 대학생 최군이 볼 때는 외국 가가지고 적응 못하고 온 거 고등학교 중퇴한 게 심기섭이나 김양이나 비슷하거든요. 네. 니네 처지가 비슷하니까 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뭐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얘들 둘이. 그러니까 니들 둘이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래서 친해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최군 생각은 심기섭이 이놈하고 그 김양하고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네, 너무 똑같이 같네요. 해외 너무 나갔다가 같네요. 예. 부적응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예. 있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건데 실제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소개를 해준 거고요. 네. 이 심기섭이하고 그 최군이 이제 SNS로 보낸 거예요, 김양한테. 그때 뭐해? 뭐해? 우리 모텔에 있는데 놀러 와라. 이렇게 보낸 시간이 14시 40분이에요. 오후 4시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새벽에 들어가서 시컨 자빠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김양을 부른 게 오후 2시 40분경.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50분 정도 있다가 15시 30분경에. 네. 3시 30분경에 김양이 모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최군도 같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3명 있었고 또 최군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모텔임에도 불구하고 김양이 의심 없이 간 거고. 네.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양이 도착하고 잠시 후에 이제 김양한테 잠깐만 내가 이 최군이 이 결막염 눈 치료를 해요. 근데 병원을 좀 가야 되는데 너 혼자 모텔에서 좀 놀고 있을래? 우리 둘이 나 병원 좀 가야 되는데. 네. 그러고는 둘이 나섰어요. 아이고 데리고 나가야지 그걸 그러니까 이제 김양 같은 경우는 둘이 저 병원 간다 그러니까 놔두고 안에서 이제 휴대폰하고 혼자 있는 거야 모텔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결막염 치료하러 들어갔잖아 병원에. 예. 그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치료를 해요. 예. 그 30분 치료를 받는 사이에 이 심기섭이가 뭐 했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놈이 바로 어디를 가냐면 병원에서 나와갖고 거기 대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치료받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려와갖고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을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새끼가 뭐를 구입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 문구용 카트칼입니다. 문구용. 예, 10cm짜리 한 개하고 네. 그 다음에 공업용 카트칼은 좀 그 굵고 커요 길이가. 그건 14cm예요. 예. 그 두 개를 구입을 합니다. 어, 이때부터. 예. 그러니까 카트칼을 문구용, 공업용 두 개를 이놈이 구입을 하고 자 치료가 끝났어요. 그저 둘이서 같이 모텔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 봐요.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셋이서. 셋이서.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간 게 오후 7시 40분이에요. 네. 19시 40분경이 되니까 이때 최군이 약속이 있었어요. 저녁 약속이요? 대학생. 예, 얘가 나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모텔을 이놈 이제 나갑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심기섭이하고 김장만 거기 모텔에 남게 된 거죠. 네. 이 남은 거예요. 자, 최군이 나가자마자 예. 이 심기섭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바로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겁니다. 완전 김장을. 방심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자식은 짐작컨대 카트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러면 아까 병원에 가갖고 미리 그 구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로 범행 보입니다. 도구를 이때 구한 거네요, 교수님. 카트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네. 성폭행을 시도를 하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최양이 반항이 심해요. 당연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심하니까 얘기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가 한 행위는 있고 이제 이거 뭐 제대로 안 되면 신고해가지고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네.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한 게 밤 9시에. 9시경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면 예. 살해한 상태에서 예. 그때부터 또 이 자식이 이제 그 이후에 16시간 동안 예. 정말 이놈이 한 짓은 이건 짐승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체 오욕이라고 쉽게 이제 사체 얘기가 오욕이라 나오는데 표현 저희가 사체 몰라요. 오욕이 뭐냐면 예. 살해한 이후에 시간한 겁니다. 네. 시신을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예. 성적인 공격하는 걸 표현하죠. 네. 예. 시간을 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리고 이제 훼손까지 들어가는 건데 네. 일단 살해를 했죠. 네. 살해를 김양을 죽인 다음에 욕조로 옮기고요. 네. 그때부터 훼손 작업이 들어가는데 공업용 카터칼로 네. 시신의 살점을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참 카트칼. 못됐다 진짜. 이거 사람이야 이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이 안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뭐 방송도 됐고 알려진 사안이니까 갑니다만은 이놈이 카트칼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카트칼이 당연히 부러지겠죠. 네. 부러지니까 7월 9일 날 01시 30분경에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또 가요. 아유. 가서 카트칼 하나 더 구입해 옵니다. 다 쓴 거네 부러져가지고. 예. 그래서 카트칼이 증거물로 나중에 세 개가 나오는데 예. 녹색 카트칼, 예. 노란색 카트칼, 예. 옥색 카트칼. 예. 그다음에 이제 칼날이 9개 들어 있는 그 케이스 이렇게. 예, 10개짜리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거를 이제 경찰이 나중에 다 압수하게 되는데 네, 뭐 네. 본인은 재판 받을 때는 지가 자살하려고 구입한 거라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고. 예. 자살하려고 그러면 한 개면 되지 무슨 세 개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이고요. 네. 자 그렇게 이놈은 김양을 살해하고 나서 무려 16시간에 걸쳐서 시신 훼손 작업을 해요. 카터 칼로. 이거 완전 미친 거네요. 그냥 이건 완전 미친 즐긴 새끼입니다. 거예요. 이거 이거는 미친 새끼, 이거는 진짜. 좀 범행을 은폐하는 그런데 그 와중에 예. 7월 9일 날 예. 공공시경이에요. 예. 심기섭이가 지 친구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요. 그 지금 나간 대학생. 예. 어. 뭐라고 보내냐면 작업 중이다. 뭘 작업 중이야? 그때 보낼 때 또 지한테도 여자친구가 또 있어요. 아. 그 여자친구한테도 작업 중이라는 그런 걸 보내요. 그러니까 최군이 예. 무슨 작업 중이라는 거야? 네. 뭔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고 되물으니까 네. 지금 피 뽑고 있어. 그러면서 훼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김양의
시신 사진을 최군한테 보냅니다. 미친놈 이거 완전 또라이네. 그런데 이 최군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상상 자체를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도 그 보내온 사진도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 엽기적인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보내니까 이놈이 장난 같냐? 이러면서 뒤에 보내기도 해요. 와 이거 맞이 갔네 완전히. 그러면서 이 심기섭 이놈이 시신 위치를 자꾸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야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인데 나랑 작업 같이 한번 안 해볼래?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미친놈의 새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최고는 예상을 안 했어요. 장난까지 마. 안 믿기죠, 안 믿기죠. 안 믿.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장난치지 말아야 돼. 얘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봐. 예, 장난까지 마. 예, 예. 퍼온 사진 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고 뭐 몇 번 그 문자 오고 사진 영상 뭐 저 사진 날라오고 하는 거 몇 번 주고받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최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심기섭 이놈은 김양 시신을 쪼각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카트칼로 일일이 한 거예요. 그것도. 답답하다. 16시간이 지난 게 7월 9일 날 13시 15분이에요. 네. 오후 3시 1시 15분. 네. 이때 훼손 작업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16시간에 걸쳐서 카트칼 3개를 가지고 시신을 완전 분해한 거예요. 아 진짜 나. 이거 상상해볼 것도 없죠. 어떻게 이건. 뭐 이상 설명할 그러니까 방법이 시신을 없네. 전부 다 조각낸 후에 예. 이제 이놈이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예.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예. 검정 그 김장용 비닐봉지 있죠. 예.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자 살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네. 뼈만 남았잖아요. 예. 그 뼈를 이제 부러뜨려 가지고 예. 비닐봉투에 담은 겁니다. 이거 악마입니다. 악마야. 이거 악마입니다. 이건 악마야. 그리고 그 지가 그 카트칼로 훼손한 살점은 전부 변기에 내려가요. 예. 변기에다가 긁어서 놓고 내리고 놓고 내리고 아유. 그러고 뼈만 남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 그 변기가 막혔었답니다. 네, 네. 막히니까 프런트에도 전화해가지고 예. 뚫어뻥 달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뚫어뻥으로 막고 또 뚫어가면서 시신의 저 뼈와 살을 분리하는 이런 이거 악마입니다. 이거 악마. 이건 뭐 더 이상 잔혹하니까 예. 뭐 그래서 말고. 살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예.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예. 아니 뭐 궁극적으로 살은 뭐 경찰이 어떻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찾았죠. 네, 네. 뭐 증거니까. 그렇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 새끼는 뼈가 담겨 있는 그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이제 모텔을 나온 시간이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에요. 밤샜네 이거 하느라고. 야, 오후 2시에 엄마 아빠는 싱가포르에서 막 전화할 때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택시를 탑니다. 이놈. 예. 예. 택시를 타고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지네 집으로 가서 그 뼈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집 들어가는 입구 옆에 네. 사무실용도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대요. 네. 거기 장롱 속에다가 뼈는 숨깁니다. 숨겨놓고. 예, 숨깁니다. 예. 그 이후에 오후 3시 29분에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이거 뭐라고 완전 올렸- 미친 새끼 이거. 뭐라고 올렸어요, 교수님? 이렇게 올렸습니다. 스스로.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또라이. 지가 인간도 아니에요. 이미. 인간도 아니지 그럼. 오늘 나는 죄책감이라는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나를 반겼다. 사이코패스죠. 꼴값 잔치를 해요. 예.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 되겠다 하고 써요. 이게 이 자식이 집에 가서 뼈 숨겨놓고 카스에다 올린 겁니다. 이거 시한폭탄이네 이거. 이거 완전 이건 미친놈입니다. 이거.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 저 피해자 지가 살해한 김양한테 이렇게 썼어요. 예. 활활 제가 되어 날아가세요. 당신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건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그 눈빛이 두렵지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서. 뭔 얘기야 이게? 이런 얘기 썼다가 나중에 SNS 계정 이거 모두 삭제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 최군이 한바탕 자고 일어났어. 네. 친구 가만히 대학생 생각해 친구. 보니까 잠들기 전에 새벽에 그 심기섭이가 계속 보내고 영상 보내고 사진 보냈잖아. 네. 그게 형 찜찜한 거야. 그래서 야 만나자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네, 최군이. 네. 그랬더니 요 심기섭이가 친구를 이제 만나러 이제 옵니다. 그 새끼가 집에서 나온 게 한바탕 자빠이 자고 오후 6시 6분경에 네, 네. 이 새끼가 친구를 이제 만나려고 최군 만나러 나오면서 버스를 타요. 그 버스 안에서 이 새끼가 또 올린 게 있어요. 뭘 또 올렸어요? 체리 블라썸 언제 맡아도 그리운 냄새. 버스에서 은은하게 나니 좋다. 편하다. 이런 글 남겼고요. 이게 이놈이 최군 만나러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썼던 글이고요. 네. 7시경에 네. 오후 7시경에 이제 그 최군 만나가지고 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놔요. 그거 사실이야. 내가 그 시신 훼손하고 그런 과정 너한테 보낸 거 그 김양 맞아. 그 최군 거기서 자지러. 이거 어떡하냐 이걸. 이거 완전 자지러진 거죠. 그러니까 최군이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거는 네. 자수해. 그래 그 방법. 너 자수해.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수하면 내 신고해야지. 네. 그러니까 심기섭이가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카스에 또 글을 올렸는데 네. 오늘따라 마음이 편하다. 미움도 받겠지만 편하게 가자. 이게 18시 28분경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일 때 네. 그날 이제 막 넘어가지 하고 네, 10월 넘어갔죠, 10일 날 새벽에. 00시 30분에 네. 용인농구소에 와가지고 범행일체 자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최군을 만나고 자수권유 받고 예. 그날 새벽에 겨들어온 거예요 경찰서로. 예. 그러니까 경찰은 이 얘기 듣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 나자빠졌대요 정말. 진짜 난리 났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놈이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악마인가 싶어가지고 조회부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과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새끼 정신질환일까? 예.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 진료기록 봤는데 정신병력 없어요. 멀쩡해. 그 이게 10대인데도 이게 그렇지, 10대죠. 카트칼 3개 가지고 예. 사람을 완전히 분해하고 예. 16시간에 걸쳐서 집요하기도 하잖아요. 집요하기도 하잖아요. 카트칼 가지고 사람 그 뼈와 살 분리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즐긴 거예요 그냥. 이건 거의 정말 그렇게 죄송한데, 봐야죠. 네, 죄송한데. 예. 이건 경찰들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그러고요. 자, 그날 이제 난리 났어요. 저는 뭐 이때 이 순간이 뭐 그냥 제가 직접 사건 담당 안 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라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고. 경기청 난리 났겠네. 난리 났었어요. 난리 이때. 났겠다 이거는 진짜. 예, 난리 났었어요. 뭔 일이냐 시 그래갖고. 검거된 날 오후 3시경에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갖고 예. 이 새끼 질문 받았거든요. 기자들이랑 이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다 갔어요. 예. 이거 대한민국 기자 다 모였어요. 사회부 기자들은. 그때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했는 심기섭이가 자기가 평소에 이 잔인한 호러 영화 요거 좋아했고 해부학 연구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이미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영화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 그랬더니 한 번쯤 해봤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장한다 진짜.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범행 당시에 심경이 어땠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응? 시신 훼손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시신 진짜 완전 증거인멸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얘기고요. 예. 나중에 집에 와서 죄책감이 들어갖고 내가 자수한 거다. 집에 와서 죄책감 하나도 없었거든요. 1년의 과정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 놈이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심기섭이는 그러면 어떤 놈인가? 아까 대충 얘기는 했지만 네. 키가 커요. 네. 175cm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를 잘 친대요. 기타 잘 치고요. 이 놈이 학교 그만둔 이유도 음악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퇴했어요. 기타 치면서. 그래서 프랑스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고요. 영어도 곧잘 한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좀 좋고. 그런데 융화는 부족해요. 주변 사람. 주변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약한가 보네요. 그거는 약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딱 나온 게 이게 있어요. 2012년도 10월경에 네. 인천 월미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갔고 자살 시도를 한번 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져서 한 2주 정도 치료한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신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시도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네. 차트에. 예. 요런 놈이고요. 얘는 그 판결문에 아주 보다 명확하게 심기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003년도랍니다. 이때 아버지 따라서 이란으로 가요. 이란으로 갔고. 그래서 한인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에 5년 뒤에 네. 귀국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음악으로 진로를 변경한다고 그러면서 자퇴해요. 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음악 쪽으로 예. 가겠죠. 예. 그리고 2012년도에 재입학했다가 몇 달 후에 또 자퇴하고. 안 맞는 거네. 예. 공포영화 특히 그 데스게임 호스텔이죠, 호스텔. 아, 이 호스텔 무서운 영화 이거. 사람 다 찢어주는 영화. 뭐 영화 어떤 작품성은 하나도 없는 건데. 관광객들 납치해갖고 계속. 예. 그 영화 촬영 그거 아닌가요? 영화 촬영하는 저 조연 배우가 영화 제작자들 전부 죽여갖고 그 각본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죽여서 영화 찍는 거. 아니 그거 아니고 교수님 이거 새로 나온 시리즈인데요. 그러니까 호스텔이 저거잖아요. 이제 호텔하고 이제 유스 호스텔 섞인 거잖아요. 거기 오는 그 여행객들을 그 직원들이요 계속 분해해요. 지금 요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 예.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호스텔은 그 엑스트라 배우가 제작진 죽이는 걸 알고 다른 있거든? 걸로 이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하여튼 그거를 얘가 즐겨 봤다는 거예요. 얘가 본 호스텔은 그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거 뭐 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지인 이건 완전히 뭐 엄청난 충격이지. 예. 그러니까 아이고, 경찰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을 상대로 해갖고 얘 성향 같은 거 이건 연구해야 될 놈이에요. 조사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절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이거는 하기가 싫어가지고 굉장히 망설이다가 한 거라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네. 그럼 성폭행은 과연 했느냐? 성폭행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놈은 계속 합의하에 성폭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하에. 그런데 이게 밝혀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아있을 때 카트칼로 위협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네. 거부해가지고 못하고 목 졸라서 살해했어요. 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시간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시간했기 때문에 성폭행 한 겁니다. 그렇죠. 어?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양이 극렬하게 거부했던 이유는 남친도 있어요. 걔도 남자친구도 있고 그렇게 이놈하고 성관계 합의해서 할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놈이 처음에는 시신 훼손한 것도 부인했었어요. 아, 부인했어요? 네, 이거 처음에. 아유. 그 다음에 이놈은 범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예. 자, 최군이 둘이 있다가 약속 있다고 그러면 먼저 나왔죠. 데리고 나갔어야지. 나온데 나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모텔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왔어, 최군이.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게 19시 30분경이에요. 네. 돌아가서 휴대폰 달라고 네. 이제 했는데 그때는 잠시 중지해요. 최군이 보니까 그때 이 김양이 아마 위협 때문에 의사표시를 못한 건데 이때 그러면 최군이 들어왔을 때 지가 실패했으면 거기서 정리했어야 돼. 이제 한번 기회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만 쓱 안에서 이렇게 서서 아마 달라고 한 것 같아. 휴대폰. 그러니까 전달하고 최군이 나가니까 바로 그냥 범행 한 거죠. 이때 근데 최군도 지나서 생각하니까 화장실 쪽에 있던 그 김양의 얼굴이 얼핏 보였는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최군이 욕먹을 짓이에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마 그리고 어쨌든 매개 역할은 최군이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군이 나가고 19시 30분에 이제 휴대폰 받아서 다시 가고 46분경에 최군이 나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김양이 도망가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시간하고 그러니까 강간 미수가 된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시간하고 그래서 시간은 이제 시신 오욕죄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신 훼손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경우는 이 새끼는 어찌됐건 밤 12시 반에 용인농부서 찾아가서 자수했잖아요. 이거 자수입니까? 자수를 인정해 줄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를 자수라고 봐야 되냐 자진 출석으로 처리해야 되냐 했는데 경찰이 이미 이놈이 마지막으로 만난 놈이라는 걸 알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너 분명히 네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추궁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망이 완전히 좁혀졌고 이제 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진 출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잘했네. 그래서 이 심기섭이 이 새끼는
이 나쁜 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진짜 어이가 없었고 내 말을 못하잖아. 구속 기소가 돼서 됐는데 2013년 12월 9일 날 검찰에서 네. 이놈한테 적용한 게 살인, 사체 훼손, 네. 사체 오욕. 오요. 예. 그래서 또 성폭력 특례법. 네. 예,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사형 구형합니다. 사형 구형해야죠. 이거. 당연히 사형. 나는 이거 얘는 정말 이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이건 악마예요. 저는 이거 인간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해야 돼 이거. 전자발찌 구형도 30년 해요. 네. 사형과 동시에 네. 현장 검증 및 부검 결과 네. 피부 조직과 골수 근육 조직이 분리돼 아우. 정화조를 통해서 버려지는 등 하고 얘기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살은 찾았어요 경찰이.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는. 예. 뭐 설명하죠.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놈은 2013년 12월 27일 날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무기징역 선고됐어요.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됨. 그래서 19세의 범행이므로 사형 구형 사형 선고해서 무기징역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9살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는 무기도 어렵습니다, 얘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항상 소년법은 그 재판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 갔어요. 2014년 5월 16일 날도 자살 목적의 칼 구입이라면 하나로 충분하다고 재판부도 거짓말을 말도 안 했어요. 되지. 칼을 왕창 이 새끼 칼을 카터 칼을 9개를 2개 사가지고 위협하는데 쓰고 분해하다가 부러지니까 또 나가서 마트에서 또 사갖고 3개 썼잖아요. 네, 칼날 9개. 칼날 9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왜 그 칼을 샀어 임마? 너 시신훼손하려고 산 거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재판부에서 거짓말이다. 항소심에서 그러면서 역시 무기징역 때린 거고요. 2014년 8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 유지됐습니다. 이 선고가 나오고 나서 피해자 유족분들은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법정에서 너무 슬퍼요. 가슴 아프고.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맞아, 이 지옥이지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비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제발 사형 선고해달라. 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심도 깊고 장래에 선교한다고 얘기까지 했었다. IQ도 150이 넘어가지고 멘사위원이 돼요. 얘가 김양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2020년 현재까지 최연소 무기수입니다. 이놈이. 심기섭이라는 놈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건 거의 뭐 경기경찰청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이 경찰에 대충격이었어요. 혼란이었습니다. 혼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프로파일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김진구가 했어요. 경기청 그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하던 김진구 경사가 있는데 그 오원춘이도 그때 그 심리분석 했었거든요. 얘가 낸 결론은 이 새끼 면담하고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PCLR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림 심리 검사, 그림.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대체로 이 미성년자들 사이코패스 검사 안 하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사이코패스. 그 자기 동생을 망치로 때려 죽인 아이 있었어요. 몇 가지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집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한번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추정컨대 일단 이게 이 새끼는 강간범죄 시도가 이제 범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신고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 목적으로 시신훼손한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교수님. 어떻게 봐요? 저는 성폭행하고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성폭행을 했잖아. 시간이라도. 죽인 거는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패하니까 죽이고
결국은 또 다시 시간에서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 그걸 훼손한 찍어서 이렇게 아니 교수님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 찍어서 친구한테 자랑까지 했잖아요. 이게 훼손하는 과정. 이건 제정신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트로피를 남겨놓은 거로 좀 봐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쾌락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몰입을 했고. 16시간 동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 도루쿠칼 하나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구도 딴 거 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저 피해자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즐겼을 거야. 하나 그러니까 조각 즐긴 내면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폭행이란 건 일종의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연속성상에서 성폭행하고 사망시키고 사체를 다 하고 이게 계획이 다 있었을 거라 좀 봐요. 기본적으로. 아니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그런데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예. 최군 병원을 따라가 가지고 최군이 치료받는 사이에 이미 그 새끼는 카트카를 2개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범죄 계획은 머릿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성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면 카트칼이 2개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살해한 이후에 교수님 이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 걸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요 상황 자체 이런 방법을 쓰려면 이건 맨정신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아마 그 분석관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느끼면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아니 그 목적도 있긴 이긴 하겠지. 있는데 이 극히 전 일부라고 생각들고. 아니 저도 그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잖아요. 예. 아 이거 뭐 증거 인멸을 하려면 뭐 꼭 이런 방식이 그냥 아니라도 얻고 얼마든지 가던가 놓고 방치하고 충분히 가는 가능한 것도 거 가능하니까 있잖아요. 이놈은 예. 아예 흔적조차 고유정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적조차 없애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놈이고 예.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라이가 돼갖고 즐긴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친구 있잖아요, 최군. 이 친구도 증거니까 이 친구도 없애려고 하지 않았던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호러 영화를 많이 보고 해부학을 많이 봤다는 거 보니까 그 수법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그 있는 영화 같은 게 그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네, 그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요. 요 새끼 자수한 것도 하나의 편법인 예, 걸로 편법인 거 보여지고요. 보여져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DAI 그 성격 검사 있잖아요. 요거 피검사자의 성격, 그다음에 성장자의 성장 배경, 반사회적 성향 뭐 이런 거 해서 한 344개 정도 질문 정도 되고요. 네, 네. 심기섭이 요놈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 결과 자기 도취적이고 네. 그다음에 상황에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다. 요렇게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특징이 강하다고 결론 내렸고요.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네, 그런 그잖아요. 새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했고 주변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 작용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저 피의자를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시켜주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해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초등학교 때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어려웠고 귀국 후에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한 부분이 아쉽고 뭐 협소한 대인 관계, 가족 간에 뭐 불화가 있어서 심리적 고립이 있었고 뭐 이런 거는 나는 이거는 이 새끼한테 적용할 만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얘 떠든 거 받아 적은 거밖에 더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제일 얘기 받아 적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이거 왜 사용을 안 시켜 이걸? 사형 이제 19세라고 그래가지고 열받네 이거. 얘가 재판 과정에서 이 새끼 뭐 계속해서 뭐 저 합의하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 판사가 인정 아예 안 해줬고 예. 또 거짓말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자살하려고 카트카를 하나 더 사왔다 이거 아예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판사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자살하려면 카트카 하나면 충분해. 3개가 왜 필요해? 예, 그거고 이 검찰하고 경찰에서는 그 새끼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강간해서 죽인 다음에 해부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분명히 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재판정에 갖고는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진술했던 거 강간한 다음에 해부하고 싶었다는 내용은 네. 분명히 사실대로 말한 것 같고요. 예. 이 고등법원 판결문을 좀 잠깐만 설명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등법원 판결문에 물론 뭐 초범 참작 나와요. 잘못 뉘우친다는 얘기 나와요.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하고 귀국한 다음에 적응 실패했다. 이거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얘가 사귀던 여자애가 3살이 연상했었대요. 네, 네. 연상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 일방적으로 여자애가 이별을 통보했대요. 네. 3살이 더 많다 보니까 심기섭 이 새끼가 그 여자한테
엄청 의존했대. 의존했는데 최근에 와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하필이면 최군이었다는 거야. 여자애가.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작용했다. 그래서 아까 12년도에 그 월미도 아파트에 뛰어드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자동조적 가학증 뭐 이제 얘기가 나왔고 자수한 거 요런 거는 고등법원 저 판결문에서 요거 조금 잠작할게. 요렇게 기술을 했어요. 앞부분에.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성적 욕망 충족 위에서 2번밖에 만나지 않은 17살짜리 피해자를 예. 강간 미수에 그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네. 그 다음에 시체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손괴하고 그 다음에 유기를 해.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아예 그 근본적인 악마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모텔을 입실한 직후에 카터카를 2개 바로 구입해가지고 들어갔잖아. 네. 요게 애초부터 계획범죄라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 범행 방법 자체도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하고 그 결과 자체도 엄청나게 중하다. 그 다음에 아주 나쁜 걸로 시체를 간음해가지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네. 시체를 오욕하는 행위 얘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시신훼손 변기 처리도 과정에 칼날이 부러지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칼날을 계속 구입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16시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하는 그 절차를 거쳤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살 때문에 변기가 막히니까 뚜러뻥 전화해가지고 태연하게 갖다가 사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피비린내 없애려고 환기 쫙 시켰대요. 그 다음에 시신에다가 세정제 넣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은폐 시도를 했대요. 네. 냄새 네. 안 나게 하려고. 네. 그러고 계속 전송했잖아요. 애인하고 친구한테. 근데 최군한테 김양의 시신을이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장난으로 받았지만 거기에는 저는 일종의 복수심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내가 사귀던 애인이 있잖아. 네. 그거 너 최근에 너 사귄다며. 그 김양의 시신을 보내면서 일종의 그 경고도 거기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난 최군도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입장 발표한테 최군이 누구 실명은 아니까 제가 최군 좀 욕하는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그 지금 심의 여자친구를 지금 사귀는 거잖아요. 최가. 그렇지. 저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소개해준 것 같아. 피해자를 갖다 들이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소개해준 것 같다. 그 방에다 그렇게 냅두면 안 되지. 그 상황에서 끌고 나왔어야지. 왜 그러면? 그래서 더더군다나 둘이 놔두고 빠진 것 같은 그게 느낌. 말도 안 되는 게 이 새끼도 이거는. 최군도 네.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좀 생각해보고. 이거는 살인 상황을 좀 방조한 거예요 지금. 조장한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 좀 그 부분 많이 안타까워요. 예. 이거 안 돼요. 열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카스 올리고 한 거 보면 이 새끼는 애초부터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10원어치도 없었던 놈이고요. 네. 그런 놈한테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 느낀다고 판사가 얘기한다면 말 안 돼요. 이건 말 안 이게 돼요. 말이 되냐고 이게. 자진 출석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올렸던 글이 추후에 나와가지고 또 시끄러웠어요. 예. 코글리라고 있대요. 코글리 구글을 따라서. 그래요? 예. 코글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2013년 3월 9일 날 올라온 건데 네. 이제 20살입니다. 그 전부터 이쪽 세상을 알아왔고 저보다 어린 엘리트들도 많이 봤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콩팥 쌉니다 하는 제목과 심기섭의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는 걸 누군가 발견했는데 장기매매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누마가 돌기도 했다는데 요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으로 이 새끼가 구속된 이후의 일을 같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그 이 직전인가요? 2013년 3월 9일이니까. 전이죠. 예. 직전이니까 요 놈이 이런 글을 올렸었던 놈인가? 이거 또라이일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럴 수도 예, 있겠고. 예. 교도소 안에서도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나 완전 스타 됐잖아.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오고 있어 나한테. 이거를 지 친구한테 교도소 안에서 편지 썼어요. 밖에 있는 친구한테. 네, 네. 그래갖고 이것도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이게 반성하는 새끼입니까? 나 완전 스타 됐잖아. 전국 각지에서 나한테 격려 편지 와.
근데 저 짐승 같은 새끼한테 편지 쓰는 사람들도 그 심리는 뭐예요, 영 교수님? 그것도 짐승이라 그래요. 같은 짐승이라서. 왜 영으로 보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실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놈들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새끼들이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 5,200만인데. 참 이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 제가 사실 좀 했었거든요, 교수님. 그 당시 할 때 이게 형사적 처벌은 아니지만 이 최군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쁜 사람을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럼 왜 불편해요. 최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 근데 왜 둘을 놓고 나왔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저도 그럼 제 조카 같은 애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범인은 아니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실책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돼요. 이거는. 법정에서 심리할 때도 판사가 그 부분을 매섭게 최군을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어요. 말이 되냐고. 너 이게. 휴대폰 가지러 간다고 다시 들어갔는데 어. 그때 심기섭이는 어디 있었고 김양은 어디 있었냐, 화장실 쪽에 있었다. 네. 너한테 그때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조 요청하지 않았냐.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네. 계속 추궁하니까 또 어느 정도 궁지에 빠지니까 눈빛이 뭔가 도와줬으면 하는 눈빛인 것 같았습니다 하고 뒤늦게 이제 그 번복을 했어요. 최군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는 아니에요. 물론 그에 대한 심리적 상처도 있을 거고 본인도 엄청난 힘들겠죠.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예. 이 사건은 이 이외에도 제가 자꾸 하고 싶은 얘기 이거 등등은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런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 이거는 방송이라. 요 정도에서 네.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멘사위원이고 막 그랬대요. 꿈도 못 펴보고 뭐예요 이게. 꿈도 못 펴보고 어린애가 그 짧은 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쳤는데 좋은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모님들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 새끼는 푹 썩어야 돼요 그냥.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나이가 19살이니까 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그때 탄원서 쓸 거예요 저는. 예, 이 새끼 기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탄원서 쓸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ang단하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사람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저번에 그 피해 그 학생의 명복을 비고요. 예. 좋은데 가셨다고 믿고 마무리할까요, 교수님? 예, 오늘은 뭐 좀 불편해서 그냥 요 정도에서 예. 마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